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오늘 나눠드린 거 사회 첫 번째 거 34조 1항 1호 과목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은 자기의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유사 상표를 일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어, 34조 1항 강목에서 과목부터 가나, 다라, 마목까지 있죠. 명문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게 뭐야? 다목, 라목, 단서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심사 기준에서 하나 더 말해주지. 가목과 마목. 가목과 마목의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서 자기는 증명표장으로 등록 가능하다라고 하지. 증명표장. 바꿔 말하면 아무리 자기라도 일반 상표로 등록 못 받아 라는 거예요. 일반 상표. 틀렸고요. 2번 대한민국은 자기의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유사 상표로 증명표장 등록받을 수 있다? 이거. 3번 34조 1호 과목은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표에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상품 면의 제한이 없어요. 과목부터 마목 중에 마목만 이것만 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죠. 동일 유사로. 나머지는 다 제한 없잖아. 특히 과목이랑 마목을 비교해줘야 된다고 했던 거고. 34조 1항 1호 나목 보겠습니다. 1번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상표법 조약 취약국 이 국기와 동일유사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 상품 제한 없죠? 예외 없죠? 주체 예외 없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죠. 세계무역기구 WIPO 아니 WTO.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어디서 나와? 라목, 마목에 나오지. 라목, 마목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 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제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그렇게 되잖아. 나목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라고 해요. WTO 회원국. 이거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과 이렇게 보는 거랑 완전 달라. 찾기 힘들어요. 말씀드려도. 그래서 잘 봐야 돼. 그 다음 거 다목.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는 등록받을 수 없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틀렸는데. 국제기관은 저명한으로 수식이 돼야 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적십자는 원래 아는 거잖아. 원래 저명하고는 필요 없고 저명성. 이거 나머지는 저명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국제기관 뭐 아무거나 다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2번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을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 다목단서. 라목단서는 잘 봐야지. 반만 되는 거예요. 다목단서와 달리. 라목단서는 어떻게 돼?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국제기구에 한해서 명칭, 약칭, 표장 등록받을 수 있는 거죠. 국제기구 한해서. 라목 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기, 훈포기, 동맹국 등 정부가 가입한 정부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기, 훈포기와 동일유사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좋은데 WTO가 아니라 WIPO죠. 세계무역기구가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이거 뭐 중요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부분 한 거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드 트레이닝이야. 하드 트레이닝. 이게 쉽진 않아. 한 3번만 해보면 치사한 문제는 다 대비될 거예요. 치사한 문제. 문제 기출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치사한 문제 다 대비하자는 거야. 다 최대한. 기출은 다 노멀한데 중간에 치사한 게 몇 개 이렇게 껴있어요. 거기서 고득점을 받냐 못 받냐의 차이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하드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보면 좌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2번
3, 4조 1항 1호 라목 단서에 따르면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명칭, 약칭, 표장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죠? 잘 봐야 되는 거야.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돼야지. 동맹국 등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맞죠? 라목은 반만 된다 그랬어. 다음 페이지. 마목 보겠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령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마목은 상품면에 제한이 있어야 되죠. 얘는 지금 상품면에 제한이 없잖아. 동일유사 상표라고 하더라도 동일유사 상품이 아니면 등록돼. 맞지? 틀렸다. 2번 세계 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정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이라도 그 동맹국 등은 상표 등록받을 수 있다. 틀렸죠? 아무리 동맹국 등이라 하더라도 증명표장 등록받을 수 있는 거야. 되셨죠? 증명표장. 3번 세계 지식재산기구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 상표로서 그 인장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동맹국 등은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거죠. 법률 규정은 아니고 심사기준이다. 2호 보겠습니다. 1번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틀렸죠? 저명한 고인이어야 돼. 저명한이 빠졌죠? 수업 시간에 다 강조드린 거야. 2번 2호에서 저명한 고인은 죽은 자 맞죠? 6호에서 타인과 비교, 6호에서 타인은 현존입니다. 3번 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인이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 요소 고려? 2호에 그런 내용 있었나? 없었죠? 2호는 단지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관계,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하거나 모욕을 받게 하거나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했었지. 출원인한테 무슨 나쁜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적 없었어요. 그런 제한 없었잖아. 이런 지문이 제일 힘들거든. 이런 지문이 제일 힘든 거야. 그럴듯한데 조문 없는 거거든. 자신감이 있으면 쉬운데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초반이니까. 나중에 조문 없는 거네 하면서 틀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조문 달달달 외워줘야 돼. 2조이랑 각호 33조 전부 34조 전부는 달달달 외워줘야 돼. 달달달.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출원상표 제임스 D는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고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허위 표시가 아니다. 맞죠? 모차르트는 허위 표시 아니고 허준 본가는 허위 표시였잖아. 그 내용. 두 번째 거. 검은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모차르트 아까 예시 들어드린 거는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기재한 것이어서 허위 표시 아니죠. 맞고요. 3번이래. 3호.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그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없는 상품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 틀렸죠? 3호는 상품에 대한 제한이 없어. 3호 정리하면 상표 동일유사, 상품 제한 없다, 주체 예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표, 상품, 주체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번 국가, 공공단체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하더라도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로 출원한 경우에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게 3호 단서. 3번 국가, 공공단체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유사 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등록받을 수 없다? 3호 내용인데 표장이 저명해야 되죠. 저명성이 빠졌으니까 등록받을 수 있겠죠. 맞죠? 저명한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명한 표장 아니잖아. 틀렸죠? 4호 보겠습니다. 상표 구성 중 상표 그 자체로서 공소양속에 반하는 부분이 부기적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4호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심한 욕설이 상표 부기적 부분에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거죠? 2번 타인의 저명 상표를 모방해서 출원한 경우 4호 해당한다? 틀렸죠? 모방 상표라는 사정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거 출원
상표 그 자체가 공사형식에 반하는 게 아니라 출원이나 등록 과정에서 공사형식에 반하려면 출원이나 등록 과정이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 질서에 반해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4호를 적용하겠다. 따라서 모방상표라는 사정만으로 신의 측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3번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 4호 아니다. 설명드렸던 거. 4번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수요자의 그 오타가 있네요. 출원함으로써 경우에도 빼고요. 그리고 출원함으로써 수요자의 구매력을 불공정하게 흡인하고 저명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4호 해당한다. 예시가 허준본가 적용, 백남준 미술관 적용, 허준본가를 쌀 차에 출원했으면 적용,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미술관 경영앱에 출원하면 적용, 모차르트를 단화에 출원하면 적용하지 않았지. 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했었습니다. 5번 4호는 보충적 규정이다. 틀렸죠? 보충적 규정 아니죠. 6번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할 의도도 없다면 이는 상표를 선점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므로 4호가 적용될 수 있다. 사용 의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4호로 적용할 순 없죠. 한 줄짜리 있었는데 기본서에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라는 사정만으로 4호로 적용하진 않는다라고 했었잖아. 그렇죠? 한 줄짜리여서 기억이 안 나시나? 있어요. 사용 의사 없다 하는 사정만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7번 저명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4호 아니죠. 저작권 침해여도 4호 아니고 침해 아니어도 4호 아니고 캐릭터 관련해서 캐릭터 명칭 관련해서 캐릭터는 명칭은 저작권 침해 아니죠. 그래서 4호 아니야. 캐릭터는 저작권 침해라도 4호 아니야 라고 했던 거. 8번 저명한 영화의 제명이나 캐릭터 명칭 저작권 없죠. 모방한 출원은 침해가 아니니까 4호 아니죠.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본호에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사회 일반의 동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경우다. 맞죠? 2번 두 번째 거 주류적인 판례에 의하면 창작성 있는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 저명하면 이를 모방한 출원 본호에 해당한다. 모방상표라는 사정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출원상표가 본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적. 맞죠? 상대적 판단한다. 4번 네 번째 거 출원상표가 출원인의 법인 이게 한 번 기출되는 거예요. 좀 치사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기출됐어. 출원상표가 출원인의 법인의 명칭과 달라서 그 출원인이 다른 법인으로 명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면 공소양속에 반한다? 틀렸죠? 어느 경우나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 거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해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9호 11호 적용될 수도 있겠지. 물론 다른 요건 다 만족해야 되겠지만 4호도 해당한다? 틀렸죠? 4호는 모방상표라는 사정만으로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 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앙을 막는다는 부적의 표시가 분명한 상표를 아동복, 속내의 등 상품으로 출원하면 4호 해당하죠? 상품과의 관계에서 비과학적 사고를 장려할 염려가 있다. 5호 보겠습니다. 1번 5호는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상표 상장 포장과 동일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느냐? 있는 상표? 당연히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 하드 트레이닝이야.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에는 기본 강의 끝나고 안 했다고. 여러분 복습하시고 나서 풀어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기본 강의 끝나고 굳이 하는 게 안 푸는 것 같아. 유튜브 조회수가 200, 300밖에 안 나와. 분명히 답을 모를 건데 제가 정답만 드리지 해설은 안 드리잖아. 근데 독학으로 판단했다고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어떻게 하는 거야 정답을. 하여튼 그래서 무슨 말 들으고 싶냐면 지금 당장 저랑 푸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복습하고 나서 꼭 풀어봐야 돼. 어디까지 했지? 1번까지 했죠.
2번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표 상장 포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수상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동일 맞잖아. 상표는 일부러 써. 일부러 써 빠졌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상표 상장 포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동일 유사로는 쓸 수 없고 그 상표 상장 포장을 상표의 일부로서 쓸 수 있다는 걸 일부로써. 저를 미워하면 안 돼. 이거 하드 트레이닝이라니까. 하드 트레이닝. 아, 이런 반응이었구나. 그 집에서 각자 푸신 분들은 이런 반응이었을 거 아니야. 문제 와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조심하면 돼. 한 두세 번만 풀어보면 금방 풀잖아. 이거 해봤자 뭐 20회도 안 되거든. 금방 풀잖아요. 처음 한 두세 번이 좀 어색하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기본서 볼 때 여기를 조심하면서 보게 돼. 그게 효과가 좋을 거예요. 기본서 볼 때 조심하게 보게 된다. 2번까지 했나? 3번.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상표 상장 포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라도 이거야. 이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수상한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대해서 일부로써 틀렸죠? 수상한 상품과 동일 상품만 예외적으로 등록이 되는 거야. 유사 상품 빠져야 돼. 6호 보겠습니다. 1번.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후의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6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틀렸는데. 저명한 빠졌지. 저명한. 여러분 제 이름 출연해도 등록돼요. 저명하지 않으니까. 아닌가? 북한에 저명한 있긴 한데. 정부 고위직에 있는 분이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려나? 하여튼 저명한이 빠져야 돼요. 2번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후,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과 동일 유사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동일 유사 아니야. 포함이야. 되었습니까? 동일 유사 하면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기출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출도 상대적으로 봤어야 돼. 여기 기출로 나중에 또 볼게요. 조문 표현과 다르면 원칙 틀린 겁니다. 동일 유사 상표라 해서 포함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음 페이지. 동일이면 포함인데 유사는 포함은 아닐 수 있어. 상표 상장 포장을 포함하는 상표라 그랬잖아. 조문에서 3, 4조랑 조문에서 1항 6호 조문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이들의 아후,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라 그랬지. 성명 등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라고 안 했어. 그치? 자, 그리고 3번.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후,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나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 6호 단서. 맞고요. 4번. 저명한 자기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동명이인도 등록 못 받아요. 승낙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겁니다. 제 이름이 김연아여도 김연아 상표 못 받아요. 동명이인. 5번. 저명한 자기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여기 들어갔네요. 90조 1항 5호 적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90조 1항 1호 3항 적어주시고요. 나중에 봅시다. 복습할 때 패스하세요. 물론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조문 해독 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류합시다. 자기의 이름은 등록은 못 받아. 유명한 타인의 이름과 똑같으면. 근데 승낙을 받으면 등록 가능하고요. 등록받는 거 말고 자기의 이름은 적어도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90조 1항 1호예요.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라고 90조 1항 1호에서 배웠어. 원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등록은 못 받지만 쓸 수는 있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같이 넣었고 이해독된 의미 있겠다. 각자 이해독하실 때. 6번 출연상표에서 저명한 타인의 명칭이 부기적 부분에 포함된 경우에도 3, 4조랑 6호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6호는 포함이라고 했잖아. 포함. 7번
등록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명칭과 비유사한 경우 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이잖아. 포함이기 때문에 비유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출지문 첫 번째 거.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할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 유무 또는 타인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불문하고 번호를 적용한다. 34조이랑 6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면 등록 안 되는 거지 불쾌감 이런 거 따져? 안 따져요.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오는 거거든. 자신감 있게 조문이랑 비교해 보는 거야. 조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문하고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 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이 저명하면 되고 그 타인 그 자체가 저명할 필요는 없다. 저명성이 수식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성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 세 번째 거, 타인이라 하면 현존하는 국내 자연인, 법인은 물론 국내 일반 수요자,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현존하는 자연인, 외국의 자연인, 법인도 포함. 현존이고 외국도 포함하는 거죠. 네 번째,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연예인 그룹 명칭도 타인의 명칭에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 거,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기출이 어렵진 않지? 오히려 기출 말고 비기출로 제가 낚아놓은 게 더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고 치러보겠습니다. 1번,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상품을 사용한 상표라도 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등록받을 수 있다? 틀렸죠? 동의를 받아서 등록받을 수 있는 범위는 유사범위예요. 근데 이 지문은 동일 유사니까 동일이 포함되어 있잖아. 상표 동일, 상품 동일은 승낙으로 동의로 등록 못 받죠? 그 내용. 2번, 당해 출원 상표보다 후 출원된 상표라도 당해 출원보다 먼저 등록됐다. 이 말이 뭐야? 후 출원된 선등록 상표지. 이걸로 치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선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여야지 후 출원된 선등록 상표 적용 안 할 거야. 그림 그렸던 거 아까. 3번, 선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가 공유고 후 출원된 상표의 출원인이 그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맞죠? 3, 4조랑 7호에서 말하는 타인은 상표권이 공유라면 전원이 동일하지 않는 한 타인이다. 기출지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후출원 상표의 출원 당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선등록 인용상표가 후출원 상표 출원일 전부터 계속해서 3년간 불사용했다. 이러면 불사용했다는 취소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치로 적용하는 거죠. 왜? 취소 확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권리이기 때문에 치로 그냥 적용하는 거야. 두 번째 거,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도 그 지정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경우가 아니면 번호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상표 동일 유사해야 되고 상품 동일 유사해야 적용하는 거죠. 아무리 상표 동일 유사해도 상품이 비유사하면 적용 안 하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더 많을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 표정 어땠냐면 어디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본 것 같아. 너무나도 심플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대개거든. 이런 지문에서는 수준 차이가 안 나요. 어려운 지문에서 수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고득점 받아요. 우리 항상 말씀드렸지만 95점에서 97.5.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려야 돼요. 산재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연과학 80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쉬워요. 산재 95점 받는 게. 해보면 알겠지만. 산재는 어렵게 나와봤자 한계가 있거든.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선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그와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출원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틀렸죠? 동의하면 등록 가능하지. 심지어 유사상표라 했잖아. 네 번째 거, 후출원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현저하게 알려진 상표라 하더라도 선출원 등록상표 상품이 동일 유사하다면 적용하는 거죠. 이런 지문이 어려워. 34조랑 7호 적용되잖아. 요건 만족하잖아. 설령 후출원 상표가 아무리 유명해도 선출원주의 밀리면 등록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거 3, 4조랑 7호의 거절 이유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권리자로부터 선등록 상표를 양수받은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극복할 수 있죠. 타인을 극복하는 거죠. 타인. 선등록 권리 양수해오면 되잖아. 선등록 권리가 갑이었고 후출원인이 을이었는데
후출원의 결정 시 전에 선 등록 권리를 양수받아서 선 등록 권리의 권리자가 을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원인 일치시키는 거. 그 이어서 3, 4조이랑 7호의 거절 이유는 선출원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승낙서를 선등록 권리자에게 받은 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맞죠? 동일 상표 및 동일 상품이 아니라면 극복할 수 있지. 경우가 있다 하니까 유사 범위에선 극복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 거 3, 4조랑 7호의 거절 이유는 선등록 상표에 대해서 119조랑 3호에 기한 치유심판을 청구한 후에 심사 보류를 요청하는 방법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네. 갑이 A를 출원했고 A를 등록을 받았어요. 선출원에서 등록을 받았어. 등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을이 여기서 A 다시를 출원할 거야. 거절되겠죠? 거절. 극복 조치로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에서 등록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유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이쪽 심사관이 알아서 멈춰줘. 재량껏.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거절 이유 통지 만약에 3, 4조랑 7호로 받았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거절 결정 이거에 대해서 불세형 추심판 청구하고요. 이게 나중에 확정되면 후출원 극복되는 거잖아. 근데 이 절차랑 전혀 다르거든. 심판 절차랑 출원 절차 전혀 달라요. 근데 그들의 시스템으로 이쪽 심사관이 심판 청구된 거 알아. 그래서 알아서 이 출원 심사 멈춰준다니까. 이 출원. 하지만 불안하니까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거 청구했어요. 좀 기다려줘. 이렇게 하는 거야. 어필하는 거죠. 그 내용이야. 심사 보류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심사관한테 의견서 넣고 혹시나 심사할까봐 전화까지 했어. 의견 제출 통지서에 전화번호 나오거든. 전화까지 한 다음에 기다려주세요 했더니 이런 거 전화 안 해도 돼요. 알아서 기다려줘요. 이렇게. 민망했어. 공부는 그렇지 않아. 어쨌든 우리 수험자고는 의견서에 심사보를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그 다음 거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갑, 을이고 출원상표의 권리자가 갑이면 선등록 권리 공유고 후출원은 공유 아니잖아. 타인 맞죠? 적용한다. 마지막 문제. 상품과 서비스업권의 동종성 이거 동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유사야. 동종성, 유사성, 동종유사성 다 유사입니다. 이 인정돼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 오인운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품에 관한 상표와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 간에도 치료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시기로 하고 내일 이어서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